적용하기 11번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제가 요 지문과 좀 연이 있죠. 제가 이제 삼수할 때 봤던 마지막 수능으로 봤던 지문 중에 하나죠. 맞히셨어요, 근데? 뭐라고? 문제 맞히셨어요? 다 맞았죠. 축하드려요. 다요? 모든 문제? 그랬을걸 아마? 아, 레전드. 근데 몰라. 근데 그때 당시에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존나 얼탔지 나도. 뭐냐 하면서 막. 그럼 가보시죠. 변론수를 가르치는 프로타고라스에게 에우아틀로스가 제안했대요. 변론수 같은 경우 우리 변론하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변호하는 어떤 이론 그리고 기술 이런 것들이에요. 프로타고라스에게 에우아틀로스가 제안했대. P와 E 이렇게 나와있지. 사람 이름 모르겠고요. 피타고라스든 뭐 에틀로스든 모르겠고. 제가 처음으로 누가 지금 제안했어? E가 제안했어.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 내겠대. 문제없어요. P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E는 모든 과정을 수강하고 나서도 소송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러자 P가 E를 상대로 뭐 했대? 소송을 했대요. 잘 봐. 소송이란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좀 기억을 합시다. 내가 만약에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있어요. 지금 여기로 따지면은 P와 E가 있어. P가 있고 E가 있어요. 근데 지금 E가 어떻게 하겠대? 승소하면 소에서 이기면 수강료를 내겠다 이렇게 나와 있지. 잘 봐. 제가 미리 그냥 좀 얘기를 할게요.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P와 E는 전부 다 어디에 지금 구속되어 있다라고 얘기할래? 법률적 관계에 의해 구속됩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지? 맞아? 근데 얘네 둘이 서로 무엇을 체결했냐면요. 법적 관계에 의해서 강제성을 갖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 맞아? 그럼 잘 보세요. 그럼 P와 E는 서로 계약을 맺게 되니까 요 둘 사이 간에는요. 요렇게 한 가지만 기억해놔. 급부를 이행할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급부. 말이 좀 어려운데 잘 보세요. 여기 있는 급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계약상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을 얘기해. 계약상의 내용을 이행하는 거. 잘 봐. 내가 만약에 근로계약을 체결했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은 내가 만약에 편의점에 만약에 뭐 알바 자리를 구했어. 멍 때리지 마. 죽여버릴 거니까. 어이, 멍 때리지 말라고. 뭐해? 내가 만약에 편의점에서 일을 하잖아. 그럼 나는 편의점 점주한테 어떤 의무를 가져? 그곳에서 성실하게 뭘 해야 되는? 일을 해야 하는, 노동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갖지. 그거를 우린 뭐라 얘기해? 급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급부를 이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잘 봐. 아무튼 지금 여기에서 소를 제기한다는 표현이 나와. 이것도 하나 체크해놔. 소를 제기하다. 너네 이제 막 그런 거 들어본지 뭐 고소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소를 제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반드시 요걸 전제로 해.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무엇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냐면요. 피해를 받았다라는 걸 주장해요. 피해를 받았음을 주장해. 그럼 피해를 받았다는 얘기는 무조건 그냥 나는 피해만 보고 살 수는 없어. 나는 한 푼도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럼 이 피해를 받았다고 하면은 나는 뭘 요구할까? 상대방한테 뭘 요구하겠어요? 나의 피해를 뭐 해달라? 보상해달라라고 요구할 겁니다. 보상하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럼 이런 요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어디에 근거해야 돼? 법에 근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법에 근거해야 돼. 근데 그 법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하라라고 요구하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소를 제기한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 고소를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해돼? 그래서 뭐 고소장을 접수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맞아? 그래서 만약에 소송을 제기해요. 이 소를 제기함으로써 해서 재판을 열어.
재판을 열고 그 재판을 통해 판결이 이루어지겠죠? 이런 시퀀스를 우리가 전부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소송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를 제기하는 과정들을 전부 다 뭐라 불러? 소송. 그러면 소송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기는 사람도 있고 지는 사람도 있겠지? 이기면은 뭐라 얘기하고? 소에서 이겼다. 승소. 지면은 패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승소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 만약에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하라 라고 했더니 그 요구한 사람이 승소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은 뭐 해야 돼? 피해를 보상해줘야 됩니다. 이해되니? 피해를 보상해줘야 돼. 만약 패소했어. 그럼 뭐야? 피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 이해되니? 그럼 잘 보세요. 다시 봐. P가 누구를 상대로 소송했어요? E를 상대로 소송했어. 왜? E가 뭐 한다고 했으니까. 승소하면 뭐 하겠다? 수강료 내겠다며. 근데 소송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래서 P가 뭐라고 하는 거야? 야, 너 그동안에 내 수업 들었지? 그러니까 뭐 해라? 수강료를 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전혀 문제 없어요. 수강료를 납부하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수강료 납부를 요구한 이유는 그동안에 P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수강료 납부를 요구한 거지. 맞아요. 그랬더니 P는 이렇게 주장해. 내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승소했대요. 이겼대. 그렇다는 얘기는 피해를 보상하라 라고 요구한 거에 대해서 이겼으니까 그거에 따라 수강료를 뭐 해야 되고 받아야 되고 내가 만약에 패소하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 계약 나와 있지? 법적 계약. 그것에 따라 수강료를 뭐 해야 돼? 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왜 그러는데?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되는 이유가 뭔데요? 처음으로 뭐 하면? 승소하면 수강료 낸다며. 그러니까 수강료를 뭐 할 수밖에 없어? 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랬더니 이도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고요. 제가 지더라도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나와 있어. 잘 보세요. 제가 현장에서 이 부분이 납득이 안 갔어.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는다고? 왜지? 난 이 생각이 처음으로 들더라고. 봐봐. 지금 승소를 한다란 얘기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며. 그럼 얘 입장에서는 승소했더니 왜 수강료를 안 내? 난 이게 이해가 안 갔다고. 너네는 이거 뭐라고 생각하니?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된다. 이게 왜 얘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걸까? 얘가 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건데? 머리 써봐. 두 번째 때 승소한 거예요 이게. 아니야. 두 번째 때 승소는 아니고요. 손해를 봐서 손해를 봐서. 피해를 왜 그럴까? 머리 좀 써봐 얘들아. 그거네. 소를 제기하는 그게 뭔지 선생님이 생각하고 지고 있는 딱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무슨 마인드 컨트롤 아니? 수강료를 왜 내지 않아도 되는 걸까? 승소했으니까.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야 된다며. 두 번째 때 승소한 거. 두 번째 아니라니까? 두 번째 아니라고!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니야. 두 번째, 세 번째 아니야. 첫 번째야, 지금 이거. 제가 처음으로 아닌데 소송할 기미가 안 보였으니까. 소송할 기미가 안 왜 보인다고? 지가 소송한 게 아니니까. 에? 아닌가? 잠깐만요. 피해는 승소 한 번만 해도 잘한 거니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예요. 받게 되고 내가 지는 승소를 했으니까 수강료를 안 주는. 모르겠어. 진짜 할 수 있어요. 이 엄마리. 진짜 할 수 있어요. 나도 할 수 있어. 진짜. 빨리 해봐. 아니야, 한 3번만. 힌트를 주면 너무 답이야. 선생님은 아셨어요? 한 번에? 내가 뒤에 승소하면 읽고 나서 한 번에 다시 좀 하긴 했어. 수강료를 받게 되고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뭐라는 거야? 몽알이 하고 있어.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 그게 뭐? 그리고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 라는 점.
계약에 제한이 있었나? 뭔 제한이요? 그러니까 기한이 있었나? 계약에도 제한이나 기한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끝나버린 거야 이미. 안 할래요. 안 할래요 하지 마. 그냥 말해주세요. 해봐. 힌트를 조금만 주세요 그럼. 힌트도 못 주신다면서요. 아니 머리 좀 써봐. 너희는 꿀먹은 원숭이만해 그러고 있지 말고. 힌트. 원숭이도 끓여 먹어요? 난 안 먹지. 아니, 아니 관용적 표현이잖아. 융통성이 없다. 다르다. 힌트. 조금만 힌트. 싫어. 잠깐만요. 피타고라스가 아니고 피렌타고라스. 프로탄고. 제가 처음으로 성함을 그때 수강료를 드렸습니다. 피는 이미 받아들였고 그런데 이는 모든 과정을 수강하고 나서 변론수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아이 씨발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맞지 않아요? 잘 봐. 보세요. 알것 같은데.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지. 근데 이도 이렇게 맞서. 제가 승소를 하면요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고 제가 지더라도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이 말은 지금 기본적으로 잠깐 P가 지금 어떻게 된 상태? 만약에 E가 승소하게 되면은 P는 어떤 상태예요? 해소. 패소하게 된 상태지. 맞아? 얘는 만약에 E가 승소를 딱 했어. 그리고 나서 P가 패소를 합니다. 그러면 P의 입장에선 패소를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수강료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받아야 돼. 받지 않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야, 지금 P가 뭘 요구했어? 수강료를 뭐 해라? 납부할 것을 요구했지. 근데 P가 졌어. 그럼 이 말은 뭐야? 수강료를 뭐 할 필요가 없다. 낼 필요가 없다라고 판결이 뜬 거라고. 맞았네요 제가. 뭐가 맞아, 씨. 다시 봐. P가 내가 그래서 아까 전에 소를 제기한다는 거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라고 얘기를 한 거야. 피해를 뭐 하라? 보상하라고 요구하는 거지. 근데 여기 있는 P는 뭘 요구했어? 수강료를 뭐 해라? 납부하라라고 요구했지. 그럼 얘가 P가 승소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E는 뭐 해라? 수강료를 납부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P가 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수강료를 안 내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제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뭐 하지 않아도 된다. 내지 않아도 된다. 피해를 메꿀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지더라도 계약에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시 졌어. 졌다란 얘기는 제가 지더라도 수강료를 납부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계약에 따라 계약이 뭐였는데? 처음으로 승소하면 뭐 한다? 수강료를 내야 된다며. 근데 얘 지금 졌잖아. 패소했잖아. 그럼 계약대로 따지면은 할 필요 있어 없어? 낼 필요 없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B가 진짜 똑똑한 거네. 근데 잘 봐. 너네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 돼. 잘 봐, 얘들아. 뭔가 이상함을 느껴봐. 야, 승소했다며. 그럼 승소하는 순간부터는 뭐야? 수강료를 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뒤에 가시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까지도 이 사례는 풀결은 논리난적 거론되는데 법을 얘기하는 우리 법률가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봐. 봐봐. 이 사례의 계약이 뭐라 나와 있어? 수강료 지급이란 뭘 만들어? 효과. P가 뭐라 얘기했어? 수강료를 납부할 걸 요구했잖아. 맞아? 그러면 이 상황에 수강료 지급이란 효과를 내고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라고 나와 있지. 이 말이 무슨 얘기인데? 실현되지 않은 사건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아직 수강료를 납부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근데 이 납부는 뭐에 따라 달라지니? 재판의 뭐에 따라 달라져?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는 계약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해돼? 그럼 이 말은 뭐야?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 지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처럼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무엇을 두는 것? 제한을 덧붙이는 것을 뭐라 부른다? 부관. 너네 이 단어 몰라? 중요한 건 뭐예요?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덧붙인다고. 리미트를 걸어주는 거라고. 그래서 뭐가 있어? 기한과 조건이 있어요.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 이 말은 뭐야? 무조건 뭐 한다는 얘기예요? 발생합니다. 이해돼?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뭐 사망보험금이라 얘기를 해봐.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 사람이 죽게 될 수밖에 없죠. 영생을 누릴 수 없잖아. 죽으면 무조건 발생해. 그것에 의존하는 걸 뭐라 부르고? 기한 혹은 우리 그런 것도 있지. 만 65세 이상이 지나면 보험금을 납부받는다. 이런 건 뭐야? 무조건 65세는 오죠. 별다른 일이 있지 않은 이상. 맞아? 너네가 64세에서 나이를 더 이상 안 먹을 리는 없잖아. 맞아요. 반면 장래에 뭐 할 수도 있는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뭐야? 조건. 장래가 뭐예요? 먼 미래. 미쳐버리겠네. 장래희망? 아 진짜 바닥을 본다 바닥을. 먼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뭐다? 조건. 이래. 그리고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뭐라 얘기한다? 정지 조건. 소멸시키면 뭐라 하는데? 해제 조건. 여기는 효과는 뭔데? 아까 전에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거 계속 끌고 와봐. 수강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발생시키면 뭐야? 정지 조건. 수강료 납부를 완전히 없애버리면 뭐라 얘기한다? 해제 조건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이해되니? 이해되세요? 민사소송에서 판결에 대하여 상소, 곧 항소나 상고, 이거 알지? 2차로 얘기하는 거.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 그리고 고등법원에서 어디로 올라가는 거? 대법원. 이거 정도는 알아야 돼. 그 기간 안에, 언니 책 쳐다보지 마.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못 되거나 종결되든가 그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든가 하면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다툴 길이 없어져 버려. 왜? 대법원에서 판결 난 거 뒤집혀 안 뒤집혀? 안 뒤집힙니다. 이때 판결은 못했다? 확정된 거예요.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기판력이라는 걸 인정한대. 너네 그러면 기판력이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지. 그럼 뒤에 있는 단어를 통해서, 뒤에 있는 문장들을 통해서 추론을 해보거나 혹은 앞에서 얘기 나왔던 판결이 못되었다. 확정된 것을 뭐라 얘기한다? 기판력. 력이 여기서 뭔데? 이거 정도 알잖아. 힘. 그럼 이 말은 뭐예요? 확정이 된 순간 더 이상 다룰 힘은 없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지. 이해돼? 예를 들어 예시 나온다.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됐대요. 잘 봐.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서 매매, 사고판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 뭐 했다는 얘기야? 졌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왜 진 건데? 매매 사실을 입증을 했으면 뭐 하는 거고? 승소. 입증하지 못했으니까 뭐야? 패소. 이후에 계약서를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 뭐라 했어? 판결이 뭐 됐대? 확정됐대. 그럼 이 말은 뭐야? 뭐가 생겼다? 기판력이 생겼고 끝난 거야. 더 이상 다룰 수 없어. 그래서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해서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고. 왜? 이미 확정돼 버렸으니까. 그래서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도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이러면 만약에 이거를 뒤집어 버리면 어떤 게 발생해? 확정이 됐다는 얘기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이건데 갑자기 갖고 와가지고 뒤집어 버려. 그러면 지들 마음대로 증거라고 하는 게 물론 유효기간이라는 게 없긴 하지만은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 재판이 끝났잖아. 끝났는데 더 연장해버리면 어떻게 돼? 계속 말이 어떻게 돼요? 바뀌겠지. 맞아? 그럼 보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이해돼? 확정 판결 이후에 법률상에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근거로 다시 소송을 하는 것이 허용된대. 뭐라 나와 있어? 새로운 사정이야. 그게 뭐야? 전과 다른 소송이라 해서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요. 이게 뭘까? 밑에 예시 봐. 위에서 예로 들었던 계약서는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발견을 한다고 해서 새로운 사정이라 인정되지 않아. 근데 임대인이 뭔데? 빌려주는 사람, 임차인, 빌리는 사람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후 시간이 지나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은 뭐 할 수 있대? 집을 뭐 할 수 있대요? 비워달라고 얘기할 수 있대. 이유가 뭐야? 임대 기간이 뭐 했으니까? 끝났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라고 판단하는 거라고. 그래서 다시 뭐 할 수 있는 거야? 임차인의 권리에 뭐가 생겨?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소송을 걸 수 있다고. 이해돼? 근데 집 나와달라고 소송까지 해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당장 돈이 급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당장 돈이 급하니까 좀 나가주세요라고 했는데 안 나가 배째라고 하면 못 나가요. 못 나가.
왜냐면 임차인한테 강력한 권리가 생기거든. 그래서 전입신고를 미리미리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친구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어디 동에서 어디 동으로 이사를 가. 그러면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바뀌었지. 집이 바뀌었죠. 그럼 나는 그 집에 대한 소유권, 정확히 말하면은 빌리는 권리를 확정받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내가 그 보장받은 권리에 대해서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어. 그러면 저 임차인 만약에 계약이 끝났는데 안 나간다고 하면 그때는 임대인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간이라는 거는 내가 그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거야. 근데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라고 하니까 저 못 나가겠는데요 라고 했으니 임대인이 진 거라고. 근데 기간이 끝났어. 그럼 기간이 끝났다는 얘기는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가 생긴 거고 새롭게 소송할 수 있다 이 얘기야.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살펴온 바를 바탕으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는 거야. P와 E 사이의 분쟁을 해결해보자 라고 나와있지. 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는 뭐가 아직 성취되지 않았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대. 우리 기한과 조건이 있었죠?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아직 그게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은 이에게 무슨 판결을 내려? 승소 판결. 왜? 이는 뭘 하면은 지불한다 얘기했어. 승소를 해야 수강료를 뭐 한다? 지불한다며.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다고. 근데 잘 봐. 판결이 뭐래요? 확정됐지. 그러면 P는 다시 소송을 해. 왜? 조건을 뭐 했어? 달성했으니까. 그런 것도 돼요? 되잖아 지금. 조건이 뭐 했기 때문이다.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얘기했어. 판결이 확정돼 버리면은 무슨 힘이 생겨요? 기판력.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뒤집을 수 없다고. 근데 지금 E는 계속 얘기해. 내가 승소해야 수강료 낼 거야 라고 얘기했다고. 근데 P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 새끼 왜 소송을 안 걸어? 수강료 빨리 줘 라고 했는데 니네 지금 이미 법률상 계약상으로 따지면 얘가 승소해야 니한테 수강료 준다며. 근데 얘 아직 이기지도 않았잖아. 근데 뭐 어떻게 수강료를 주니?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근데 E한테 지금 누가 내렸어? 무슨 판결이 확정돼요? 승소하는 조건이 확정이 됐지. 맞아? 그럼 승소한 조건은 달성됐죠? 그럼 법률상의 변화가 생겨. 어떤 변화? 조건 달성했네. 이제는 뭐 해야 돼? 수강료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소송을 총 몇 번 한다? 2번 하는 거야. 분쟁은 2차례 판결을 거쳐 해결된다고. 소송하는데도 돈 되죠? 그치? 소송하는데 다 돈이죠. 변호사 선임하고 하는 것들. 근데 막 그 재판 가는 거 3번 딱 갈 수 있다. 근데 재판을 3번 갈 수 있는데 지금 확정됐다며. 3번이고 나발이고 중요하잖아. 확정됐다고. 확정이 돼버리면은 대법원에도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첫 번째 끝난 경우도 있어요? 첫 번째 끝난 경우도 있죠. 계속 너의 사견을 집어넣지 마. 최악이야. 근데 그냥 둘이 조건을 세우는 그런 것도 다시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돼버리는 순간 조건이 달라져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봐봐. 만약에 너네 부모님이랑 뭐 계약을 체결했다 쳐봐. 엄마 저 대학 붙으면은 자동차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근데 어머니는 거기다 대고서 조건 하나를 더 걸어. 너가 만약에 뭐 서강대를 붙으면 내가 사줄게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너희가 이제 얘기해. 엄마 나 대학 붙었어. 차 사줘. 아니 너 서강대 붙어 사줄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대학 붙었잖아. 개소리야. 너 서강대 붙어준다고 이렇게 된 거라고. 소송 걸어. 그랬더니 어머니의 편을 들어. 왜? 서강대라는 조건 달아줬거든.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조건. 근데 어떻게 돼? 너가 만약에 재수했어. 서강대 붙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받아야 되는 거야. 이해돼? 근데 그게 만약에 기한 엄마가 순수하게 그냥 차려준다 하면 소송을 할 이유도 없죠. 그냥 줘버리면 상관없어요. 그쵸? 그거 나빴다면서. 아니 근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굳이 왜 뻔마야 외부에 있는 내용을 끌고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지문을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해보자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너네가 이 지문에 있는 내용을 지문 내용 그대로 이해를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문제가 풀려 안 풀려가 결정된다니까? 이해돼? 지금 둘은 아예 그냥 꿀먹은 벙어리만 그냥 입 닥치고 있는데 전혀 니들한테 도움이 안 돼 얘들아. 야 지금 수업을 무슨 관전하러 왔니? 감상하러 쳐오셨어요? 야 공부를 할 거면 제대로 하라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입도 뻥끗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가 밥 먹여줘? 니네 점수 니네가 챙겨야지?
1번 봐. 46번.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라고 할 때 승소는 이겼다라는 거는 자 봐. 수강료 지급 의무에 대한 기한이니? 기한이 아니라 뭐예요? 조건이죠, 조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 안 일어날 수도 있는. 답은 1번이지. 2번. 기한과 조건은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도록 한다. 효과를. Yes. 3번에 해제 조건. 해제가 뭔데? 달성될 때죠. 조건이 실현됐을 때 계약상 유지되고 있는 효과를 뭐 한다? 소멸. 4번.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상소기간이 다 지나도록 다시 안 해. 상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판결에는 뭐가 생겨? 기판력이 생겨요. 왜? 뭐가 되니까? 확정이 되니까. 확정되면 손 못 대. 기판력에는 법원이 판결로 확정한 사안에 대하여 이후에 법원 스스로 그와 모순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있지. Yes. 뒤집을 수 없어. 이해돼? 답은 그래서 1번 되시겠죠. 47번. P와 E 사이의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한번 봐보자. 첫 번째 소송입니다. P는 계약이 유효하다라고 주장했고 E는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 지금 계약의 유효성에 따라 따지는 게 아니야. 지금 내도 된다 안 된다에 대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소송의 판결문에는 E가 수강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 안 내도 된다니까. 첫 번째 소송에서나 두 번째 소송에서나 P가 할 청구는 뭘 내라? 수강료를 내라. 3번이죠. 두 번째 소송에서는 E가 첫 승소라는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P는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니? 받을 수 없습니다. 못 받아요. 5번. 첫 번째와 두 번째 소송의 판결은 P와 E 사이의 승패가 상반될 것이다. 상반이 뭔데? 서로 다를 것이다. 두 판결 가운데 하나는 무효다. 안 돼. 무효일 리가 없지. 이해되니? 48번. 갑은 적용차이적 사고예요. 갑은 을을 상대로 자신에게 빌려간 금전을 갚아달라. 요게 지금 핵심이지. 소송을 걸어요. 그러면 뭐야? 갑이 승소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을은 갑한테 뭘 줘야 돼? 돈을 줘야 돼요. 패소하면 줄 필요가 없어. 계약서와 같은 증거자료로는 제출하지 못해. 그럼 증거자료가 없었더니 가 또는 나가 생겨. 가부터 볼게. 금전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서 뭐 했대? 패소, 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확정돼버려. 그럼 이거 뒤집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1번 봐. 갑은 더 이상 상급법원에 상소해서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잖아. 왜? 못 되니까. 뭐가 생겨? 기판력이 생기니까 남아있지 않지. 2번. 가의 경우 갑은 빌려준 금전에 대한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다시 이걸 뒤집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나봐. 을이 금전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갚기로 한 날은 2015년 11월 30일이라 인정해서 아직 그날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 내리고 확정돼요. 그럼 이 말은 뭐야? 이 날이 다가오면 어떻게 될 수 있어? 돈을 받을 수 있겠지. 3번 봐. 2015년 11월 30일이 되기 전까지는 갑에게 금전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Yes. 나의 경우에는 15년 11월 30일이 지나면 갑이 을을 상대로 금전을 갚아달라는 소송을 다시 하도록 기판력이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시 할 수 있죠. 왜? 법률상의 변화가 생겼으니까. 5번. 나의 경우 이미 지나간 2015년 2월 15일이 갚기로 한 날임이 밝혀주는 계약서가 발견되면 갑은 같은 해 11월 30일이 되기 전에 그것을 근거로 금전을 갚다는 소송을 할 수 있냐? 없어요. 이전에 있었던 계약서는 의미가 없다고. 끝나고 나서 해야 돼. 이해돼? 할 거면. 답은 몇 번? 5번. 5번이죠. 뭔 소?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49번은 2번이죠. 부가하는. 됐니? 꺼줘.